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1%를 기록하며 6분기 만에 1%대를 회복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해 4분기 대비 1.1%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속보치보다 0.2%포인트 높은 것으로 2015년 3분기 1.3%를 기록한 이후 6분기 만에 다시 1%대 성장률을 회복한 것이고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 수출 증가가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줄며 화장품 소매 판매 증가세도 1년 8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화장품 소매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해 마이너스 7.1%를 기록한 2015년 8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화장품 소매 판매액도 1조 6,501억 원으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관세청은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 산업 성장에 따라 고품질 한국산 리튬이온 전지가 인기를 끌며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 업체 판매량이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며 급감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5곳의 지난달 판매량은 모두 66만 3천여 대로 1년 전보다 13% 가까이 줄었습니다. 내수 판매는 1년 전보다 7%가량 감소한 13만 5,400여 대에 그쳤고 같은 기간 수출은 14% 넘게 줄어 52만 7,600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협정은 미국에 불리하고 중국과 인도에는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다며 새 협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소 지원 의무에서도 손을 떼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이번 주 내내 조정을 받아온 코스피가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고요. 상승 흐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전고점 부근을 터치하기 위한 흐름들,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370포인트 부근인데요. 역시나 이 장의 키포인트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매도를 하던 외국인이 수급 주체로서 다시 돌아오면서 매수에 동참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은 다시금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돌아섰습니다. 특히나 시총 상위주들을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주들을 중심으로 오늘 거래소의 지수 흐름 활발합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동조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주의 마감 금요일장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기대감을 좀 키워주기에 충분한 모습까지 가져가는데 다음 주에는 다시금 이번 주처럼 쉬어가는 브레이크 타임이 좀 발생을 할지 아니면 브레이크 없는 상승장으로 돌아설지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이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의 변동부터 체크하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2369.07포인트입니다. 전고점 부근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요. 1% 넘는 상승폭입니다. 2370포인트 거의 부근에 다다른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살펴보시면 우상향하는 그래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중 저점은 2354포인트, 장중의 고점은 2369포인트, 조금 전에 보셨던 2369포인트가 오늘의 고점이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오늘 외국인의 강한 매수로 장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얘기 나온 김에 수급 주체 같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3천억 원이 넘게 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3,073억 원이나 사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은 1,973억 원 팔고 개인도 1,474억 원이나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 장, 이끌고 있는 장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기관은 오늘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관 중에서는 오늘 보니까 투신과 연기금이 사고 있고요. 금융투자가 오히려 이틀 연속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또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수급까지 봤고요.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올라갔는데 삼성전자 강하게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2.64%나 상승하면서 230만 원대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도 소폭 상승하면서 57,000원 부근입니다. 현대차만 오늘 하락하고요. 일단은 판매량이 좀 줄어들었다. 완성차 5개 업체 모두 줄어들었다라고 조금 전에 헤드라인 뉴스로 전해드린 바 있듯이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도 2% 넘는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고요. 6위부터 10위는 어떨까요? 빨간불보단 파란불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데 파란불의 퍼센테이지보단 빨간불의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높네요. 한국전력 이틀 연속 상승하고 오늘 하락하고요. 현대모비스 자동차 관련주도 오늘 하락합니다. 포스코 약부합권이고요. 하지만 삼성물산 14만 원대 드디어 회복했습니다. 삼성생명도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11위부터 15위 살펴보도록 하죠. 신한지주, KB금융, 지금 금융주들도 요 며칠 조정을이 나왔었는데 다시금 또 강하게 올라갑니다. LG와 화학주들, 철강주들이 오늘 시크릿컬 업종들이 살짝 조정이 받고 있고요. SK텔레콤, SK는 다시금 상승하고 있고 SK는 지주사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 며칠 SK도 강하게 지금 주가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거래소에 비해서는 탄력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650포인트 심리적 지지선 뚫고 올라간 이후에 이제 660선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658.15포인트인데요. 일중 흐름 어땠는지 만나볼까요? 마찬가지로 전략 후강입니다. 장 초반에 655포인트까지 빠졌다가 현재 659포인트까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는 좀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만이 사네요. 270억 원 개인만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는데 매도량이 크진 않습니다. 기관 126억 원, 외국인이 137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이 72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빨간불입니다. 셀트리온, 카카오, CJENM, 메디톡스, 로엠 모두 상승하는데요. 일단 그간 낙폭이 좀 크게 일어나고 있었던 10만원 부근부터 8만 3천원대까지 빠졌던 로엔이 오늘 반등이 나왔고요. 메디톡스도 2.5% 넘는 상승입니다. 셀트리온, 카카오, CJENM 할 거 없이 모두 빨간불입니다. 6위부터 10위는 어떨까요? SK모트리얼즈 어제 20만원 부근까지 계속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잠시 쉬어갑니다. 쿠미팜, 바이로메드, 휴젤, SFA 모두 상승합니다. 상승폭은 0.79부터 2.1%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1위부터 15위는 어떨까요? GS홈쇼핑 급등이 나옵니다. 8.74%의 GS홈쇼핑 오늘 급등이 나왔고요. 컴투스, 코오롱생명과학 그리고 CJ홈쇼핑도 급등이 나옵니다. 홈쇼핑 관련주들이 지금 오늘 상승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업황에 대한 지금 긍정적인 측면들이 나오고 있고요. 코오롱생명과학 지금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7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에 10만 원 초반이었던 주식이 지금 상승률로만 한 60, 70% 정도 올라온 모습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원달러 환율 살펴볼까요? 원달러 환율 오늘 소폭 쉬어갑니다. 1120원 20전에 거래가 되고요. 1원 80전 하락합니다. 0.16%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금요일 가져가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들에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조연주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금 국내 시장이 잘 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물론 이제 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발현된 것 같아요. 어떤 이슈들인지 그리고 저희가 꼭 한번 짚어봐야 될 이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어젯밤 미국 경제 지표 좀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이랑 그리고 어제 한국 수출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좀 경제 지표 호조세가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어제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부터 말씀을 드리면 5월 민간 부분 고용이 25.3만 명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18.5만 명을 좀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고용지표가 좀 호조를 보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6월 13일에서 14일 예정된 FOMC 회의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미 확률이 99.8%로, 시장이 이미 예상한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은 좀 미미할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더 중요한 거는 기자회견 이후에, 페드가 어떠한 매파적 스탠스를 보일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완화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자산 매각이 일어나느냐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6월 금리 인상 이후에 9월이랑 12월에도 금리 인상을 할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자산 매각 여부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과 자산 매각이 같이 일어날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페드는 굉장히 신중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6월 금리 인상 이후에 9월과 12월 두 번 모두 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올해 3번의 금리 인상보다 4번의 금리 인상을 시연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점도표가 상향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충격을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미국 고용지표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물가 상승률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트럼프 러시아 게이트 영향으로 경제 지표가 다소 좀 완화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페드가 그렇게 급진적으로 긴축 정책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수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코스피의 추가 상승 동력으로 가장 큰 지표가 이 한국 수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의 호조 때문에 수출주들의 실적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5월 수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13.4%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 4월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는 24%였는데요. 그때 대비해서 소폭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5월 달에 휴일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변동성이 큰 선박 수출 금액 부분을 좀 제외하고 본다면 오히려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수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출 지표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중간재 수출이 좀 호조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IT 쪽의 수출 호조가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선진국 대비해서 신흥국 수출 회복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미국에 대한 저희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에는 아시아 신흥국들, 베트남이라든가 중국, 인도 쪽 수출이 좀 크게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 말고도 이제 다른 국가로에도 수출 의존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도 잘 나왔고요. 우리 수출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은데,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또 긍정적인 모습으로 발현이 될지 궁금한데, 향후 전략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밤 발표될 비농업 부문의 고용지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페드의 정책을 실행하는 데 가장 큰 지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으로 크게 나올 경우에는 페드가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표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민간 부문 고용지표가 굉장히 크게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도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파적 스탠스 강하게 나올 것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텐데 저희는 아직까지 페드가 6월 달에 매파적 스탠스를 취하기에는 출구 전략에 조금 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이탈리아 조기 총선 그리고 영국의 총선 우려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좀 높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페드는 이런 이벤트들을 모두 다 확인하고 난 뒤에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완만한 경기 회복 지속되고 있고 또 신중한 출구 전략을 실행하게 되면요. 자산 시장은 버블이 좀 더 용인될 수 있는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코스피 그리고 미국 뉴욕 3대 증시 모두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산 버블을 용인할 수 있는 가장 큰 트리거가 완만한 경기 회복 그리고 주요국 통화 정책들의 리플레이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상승하는 국면에서 어떠한 업종들을 봐야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전략으로는 보통 IT 금융 주도주들이 계속
주도 랠리를 펼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에 국면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시장 흐름이 좀 싼 종목 찾기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다운보다는 오히려 바텀업 접근이 좀 유효한 시기인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적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조금 더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랠리가 좀 주춤했기 때문에 코스닥의 상승세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피 내에서도 밸류가 조금 더 매력적이고 그와 더불어서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에너지, 통신, 건설, 소매, 운송 업종들 같은 경우는 싼 종목들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조현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6월 세 달에 저희가 인사를 하게 됐네요. 네. 시간 참 빠릅니다. 벌써 2017년 하반기 그리고 6, 7, 8월이 또 여름이잖아요. 계절적으로 변화도 있고 뭐 그런데 6월에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했던 코스피가 어제 하루 좀 쉬고 오늘 또 바짝 올라가면서 네. 얼마 전에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2,50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주변국 증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2,500포인트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그렇죠. 예. 오늘 같이 뭐 이렇게 하루 한 20포인트 정도 쭉쭉쭉 오르면 이거 계산해 보니까 다 세면 될 것 같은데요. 한 7일 정도 그러니까요. 거래일로 한 예. 7일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참 놀랍죠. 5월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가 버렸죠. 그쵸. 뭐 쉬어도 처음에 되고. 두 주는 그냥 뭐 징검다리 연휴에다가 대선까지 예. 하면서 그렇게 가다가 하다가 이제 갔는데 이번 5월 그래도 참 좋았던 거는 딴 거보다 공기가 너무 맑았습니다. 아우, 좋아요. 그거 진짜. 그죠? 깨끗했어요. 예, 깨끗했습니다. 아까 저렇게 와서 보니까 점심 식사 후에 이 상암동을 거니는 우리 직장인들 모습, 예. 커피 한 잔씩 들고, 이런 모습 참 오랜만이죠. 이건 맞아요.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지금. 답답하죠. 예. 더운데. 중국 그때 1대1로 포럼 무렵에 베이징 주변에 공장 닫았다는 것도 크고, 예. 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뭐 화력발전소 세우고 예, 이런 예. 등등 있는데 자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서 이러네요. 코스피 일간 차트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일간 차트 띄워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다가 피보나치 타임존을 펼쳤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소위 변곡점 찍어내는 하나의 기술적 툴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트럼프 당선 부분이죠. 예. 트럼프 당선할 때 시장이 출렁하다고 했는데 제가 이 타임존을 갖다 어디서부터 펼쳤나 하면 3월 10일입니다. 3월 10일은 우리나라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 결정했던 날이죠. 맞아요. 왜 3월 10일을 갖다 이렇게 제가 기점으로 잡았느냐? 이때 이후로 살피면 우리 코스피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전 세계 다른 증시들하고 비교했을 때. 예. 이 3월 10일 이후에 랠리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조금 부진했던 어떤 다른 시장에 비해서 덜 왔던 부분을 어느 정도 확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 이 구간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11, 23, 58, 13 뭐 이렇게 나가는 피보나치 수열만큼 벌려놓은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저는 가끔씩 찍어보면은 이때를 전후해서 시장이 기존의 추세와 바뀌든지 기존의 추세가 강화되든지 아니면 옆으로 기든지 하는 네. 변곡을 맞을 때가 많았는데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기술적 보조 지표들은 지금 상당히 과매수 국면이다, 과열이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달리는 분위기죠. 그런 식으로 쭉 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차트에서 시사하는 바는 여기까지는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간다 하는 예. 얘기고 지금 보시죠. 2200에서 지금 2350, 70 왔는데 한 150포인트 왔습니다. 예. 여기다 이제 150포인트 더 가면 2500이죠. 그쵸. 뭐 이 남은 기간에 대충 이 흐름으로 본다면은 가능하겠다 싶기도 한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난주 조금 월봉이 이건 월간 차트거든요. 예. 월봉에서 이 윗골이 달리는 음봉은 참 오랜만에 나왔죠.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보통 이제 꼭지 신호고 아래쪽에도 보시다시피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느낌인데 예. 오늘 첫 거래에서 지금 2.5%가 올라버립니다. 오늘 지금 오늘 확 올라버리면서 예, 예. 자 그런 식인데 보니까 오늘 누가 사고 누가 파냐 봤더니만 사는 사람은 외국인밖에 없네요. 현선몰. 네네. 어쨌거나 지금 시장 흐름은 그렇게 보입니다. 외국인들의 뭐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인데 이제 완력 행사예요. 뭐 설명 안 한다. 따라와라. 그냥 이유 없이 사는 거죠. 힘의 논리로 가는 것 같아요. 이래도 안 살래 하는 부분이 이어지는 뭐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이렇게 조은주 연구원 얘기했죠. 이런저런 뭐 지금은 고용지표, 미국 금리 올린다, 매파적이다,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 한번 전 세계가 한번 가자 하는 분위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버블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이제 기본적인 그 시장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섞이는데 연준의 그 양반 이름이 어려워서 예.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인데 그쪽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 하도 이름이 어려워서 외우지를 못하겠네. 뭐 카시나스인가 뭔가. 예. 자기 눈엔 법을 안 보인대요. 뭐 그런 식이니까 뭐 가는 흐름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 뭐 동참을 하고 가는데 무슨 이유 있겠냐 약간 이런 형국이 예. 조금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 갖다가 시황을 갖다 나름대로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이렇게밖에 설명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대다수의 요즘에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가는데 이유 있겠느냐, 동참하는 것이 답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니까 참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종잡기가 힘든 거예요. 이러다가 원래 우리가 것 흔히 같잖아요. 말하는 큰 장 썼다 했을 때 보통 보면은 예.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정말 큰 장이었고 그때 왜 못 올라탔지 싶은데 그때는 잘 몰라요. 몰라요, 진짜. 예, 잘 모르면서 가는 예. 게 또 시장 속성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또 얼마나 큰 장이든 지켜보고 후에 판단해야 된다는 게 참 미래를 네. 내다보기가 어려운 측면이에요. 중국 하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 강등했습니다. 네. 예, 강등을 했는데 위안화는 이상하게 뭐 중국에서 그렇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강세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상식은 뭐 이렇게 하향이 되면 위안화도 약세로 가야 된다. 글쎄. 뭐 이렇게 네. 하는데 네. 거기다가 최근 홍콩 은행 간의 금리가 그 하이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폭등하고 있어서 위안화 환율이나 뭐 전반적으로 엮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신문 기사들이 있는데 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예. 부분 한번 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지금 위안화 환율 한번 보시면 지금 차트 한번 띄워주시죠. 예. 지금 달러 CNH입니다. 지금 CNY가 이제 상해에서 거래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안화고 요 CNH로 표기하는 환율은 역의 위안화 환율이라 해서 홍콩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정도앵커 말씀하신 하이보, 네네. HIBOR, 우리가 라이보는 알잖아요. 예, 예. 런던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트라 해서 런던에 있는 금융기관들 사이에 주고받는 하루짜리 자금 예. 이런 식으로 뭐 1개월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거는 1월 달에 왜 이렇게 달러 위안화 환율이 쿡 떨어졌을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때는 연초만 하더라도 중국의 자본 이탈 우려가 굉장히 심했고 중국 증시도 위태위태했었죠. 예, 예.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위안화가 강세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이 무렵이 언제였느냐 하면은 무디스가 진짜 중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예요. 예. 상식은 강등했다. 예를 들어서 무디스 이런 데서 우리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은 우리 원화 환율 올라가게 돼 있죠. 그쵸. 상식적으로. 예,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중국 당국의 개입으로 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차트를 염두에 두시고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CNH의 하이보 오버나이트 금리인데요. 저희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온 그래픽입니다. 예. 자, 1월 달에 이때 61%를 가는 거예요, 연율로. 이 얘기는 홍콩에서 위안화를 갖다가 은행들 사이에 위안화 하루 빌리는데 네. 그 금액 곱하기 61%에서 365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자가.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 결국 중국 당국이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는 게 환율 올라가는 걸 막는 매도 개입이죠. 달러 매도 개입이죠. 예, 예. 네, 그렇게 하는 순간에 홍콩 시장의 위안화가 좀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부족한 거예요.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다 보면 위안화 빌리는데 금리가 비싸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위안화는 약세로 갈 거야라고 생각해서 위안화를 빌려서 위안화 매도까지 나서려는 세력들한테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그렇게 된다면 위안화 빌리는데 비용이 엄청나니까 그런 어떤 위안화 쇼치기도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최근 여기서 한 21%까지 올라갔던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결국은 1월과 비슷한 그런 개입이 있다.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대의 어떤 증시 개입 이런 것들이 신용등급 발표되던 날 주가가 밀리는 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상황. 그런데 이거 지금 보시면은 이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올라왔다. 오늘 여기는 하이보가 다시 8%까지 뚝 떨어졌다. 뭐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 그거 하자면 결국 뭐냐? 중국 시장은 아직도 중국 정부 하기 나름이다, 얘요. 개입을 얼마만큼 하나에 따라서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 사진 오늘 많이들 다양하게 사진이 보였습니다만 리커찬 총리 지금 독일 가가지고 저렇게 환대를 받는데 그야말로 메르켈 총리가 아주 대놓고 보란 듯이 하네요. 트럼프 보란 듯이 아주 환대를 하는 모습인데 또 다음 달에 또 이제 G20 정상회담에 또 시진핑 주석도 함부르크까지 갑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거, 이 독일하고 중국하고 이빨 드러내면서 웃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미국은 심정은 어떨까? 제가 말씀드리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사석에서 말하는 미국은 할 때 그 미국을 이끌어온 그 보이지 않는 그 집단 말입니다. 저 얘기 나온 김에 그냥 바로 저희가 시간도 많지 남지 않았는데 이 얘기는 꼭 여쭤봐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기로 했고 저희가 지금 이거 헤드라인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 전 세계가 좀 뜨겁습니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 어디까지 뭐 탈퇴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환경 생각 안 한다라는 비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때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탈퇴라는 의미. 아마 이게 글쎄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 뭐 주식 펀드 매니저들 그리고 뭐 외환 딜러들 아니면 채권 운용력들 이 이슈를 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포지션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지 하는 부분은 사실 답이 없어요. 뭐 좀 막막하거든요. 그렇죠. 막막한데 어쨌거나 이 사건은 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산업혁명 이후의 산업화 과정에서 누가 제일 많이 공장 짓고 물건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했느냐? 미국, 중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2015년에 파리 협정, 파리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그러면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누가 제일 많이 애써야 된다. 그 얘기는 결국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데 미국과 중국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우리 그렇게 안 하겠다. 뭐 기름 퍼낼 거 다 퍼내고 샌드오일 개발하고 이거 엄청난 어떤 그 지하수도 오염시키고 등등이 있는 거죠. 환경론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거 한데 트럼프는 대놓고 이걸 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구 온난화 가설 뭐 이런 것들은 사기라고 얘기했는데 뭐 트럼프의 그 속내라기보다도 참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지금까지의 기존 질서, 미국이 우리가 앞서서 세계 공조 그리고 같이 합의해서 뭔가를 갖다 가자 하는 부분에서 지금은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보여줬고 미국만 빠지겠다는 얘기죠. 미국만 빠지겠다는 얘기고 여기를 갖다가 아까 리커창 총리와 메크렐 총리의 사진이 보여주시기 그 균열을 틈새를 갖다가 중국이 파고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우리가 알던 세상하고 다르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 임기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세계 역학 구도가 좀 달라졌다. 미국이 좀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뭐 지구는 또 얼마나 망가질지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당장 우리가 오늘 내일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그 길게 내다봐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 국가로 해서 뭐 정제기가 모두 세계적인 게 재편이 돼 있던 이 구도에서 사실 소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발적인 왕따를 지금 자청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변화가 될 텐데 그 부분은 하루 이틀에 나올 게 아니니까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짧게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사실 끝내라고 그러는데 6월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6월 한 달에 투자 전략도 좀 필요할 방향성 제시라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크게 예를 들어서 1, 2% 정도의 어떤 급락 지수가 그런 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어제 정도의 뭐 포인트로 2, 3포인트 밀리고 이런 거 보고 놀랄 장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버블 조짐은 보여요. 버블 조짐은 보이지만 이거 이러는 와중에 생각보다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기존에 담고 계신 분들 먼저 뛰어내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도 된다. 오랜만에 소장님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바라봐 주시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얘기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많은 종목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고요. 주식 탐탐의 이재모 팀장, 동부증권 범어지점 이영환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